2022년 여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그 참담하고도 굴욕적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북한의 해안포 진지가 육안으로 보일 만큼 가까운 서해, 최전방, 연평도 인근의 우리 군 초소 상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북측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무인기 한 대가 마치 제 집 안방인 우리 영공을 유유히 휘젓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군 장병들의 초소머리 위까지 내려와 얼굴을 근접 촬영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장병들은 즉각적인 발포 명령을 받지 못한 채 가장 원시적이고도 무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집어들어 웅웅거리는 무인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던지는 것이었죠. 이 기가 막힌 장면은 고스란히 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와 친북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조롱이 빗발쳤습니다. 남조선 괴뢰군은 허수아비다. 대한민국의 방공망은 종이 호랑이다라며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여론 또한 들끓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며 질타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군은 뭘 하고 있는가? 저런 명백한 도발 앞에서 왜 격추하지 못하고 돌이나 던지고 있는가?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대한민국 안보의 판도를 뒤집을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인기 도발에 대한 신신 대응작전 예규, 즉 무인기 대응 가이드라인을 공식 선포하고 대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월경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격추해야 하는지를 명시한 최초의 백지위 흑자 규정입니다. 4단계 표준 작전 절차사 스텝 SOP라 불리는 이 새로운 교전 수칙은 단순한 군사적 조치를 넘어 북한이 즐겨 쓰는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카운터펀치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주요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자체 방어 의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신호탄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반면 평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첩보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가 긴급 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관영 매체를 통해 남조선 호전광들의 무모한 전쟁 도발 책동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새로운 수칙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던 우리 군이 어떻게 환골탈태하여 회색 위협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 그 긴박했던 막전막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시 2022년 그 뜨거웠던 여름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실 그 무인기 자체는 조잡한 민수용 제품에 불과했습니다. 물리적 타격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 입힌 심리적 상처와 정치적 타격은 핵무기급이었습니다. 북한의 인지정, 커그니티브 월페어는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예민한 안보 불안 심리를 정밀 타격한 셈입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국군이 고작 장난감 같은 드론 앞에서 돌멩이나 던지는 모습. 이 자체가 기존의 재래식 군사교리가 신종 위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충격적인 은유였기 때문입니다. 이 작전은 북한 입장에서 대성공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방공망은 뚫려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군의 사기를 꺾고 국민의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북한 측 대변인이 우리 앞마당을 우리가 좀 날아다닌 게 무슨 대수냐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을 때 굴욕감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며 맞받아쳤지만 말뿐인 설전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군 수뇌부와 국가안보실은 뼈를 깎는 반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회색지대 도발을 막는 것은 최신형 미사일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이 즉각 판단하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명확한 규칙이다. 그 결과 대응 절차를 시스템화한 4단계 표준 작전 절차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 지침이 아닙니다. 상부의 허가를 기다리던 수직적 명령 체계에서 현장 매뉴얼과 법규에 기반한 현대적 군사 시스템으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사실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기까지 우리 군의 정책도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했고 자칫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까 우려하여 국방부는 한때 실탄 사격 자제, 신호탄 경고 위주라는 소극적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의 트라우마를 피하려는 고육지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일선 부대의 손발을 묶어버린 셈이 되었죠. 짱돌 사건은 이 지나친 신중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떨어진 군의 위상과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최고 통수권자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대통령은 전방 부대를 시찰하며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라. 국민의 생명과 영공을 지키는데 불필요한 고려는 없다. 이 명확한 지침은 정치적 부담을 제거해 주었고 군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해 NLL 인근 도서 상공에 또다시 북한 무인기가 출몰했습니다. 수차례 경고방송과 사격에도 놈들이 계속 선회하며 도발을 이어가자 우리 초소 장병들은 주저없이 K-소총과 대공화기로 실탄 사격을 가했고 결국 무인기를 격추했습니다. 이 한 발은 대한민국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침투하는 적 무인기를 물리적으로 격추한 사례이자 새로운 교전 수칙이 실전에서 작동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백서에도 실리며 전 세계에 공개된 이 4단계 SOP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호한 응징과 우발적 충돌 방지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맞춘 걸작입니다. 제1단계 탐지, 식별 및 추적 감시, 이덴티피칸, 최전방 초소의 감시 장비나 레이더가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하면 최우선 과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적대적인지 식별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제2단계 경고 통보 및 신호 사격, warning,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경고 절차에 돌입합니다. 대북 확성기 경고 방송, 경고 사격 또는 신호탄을 발사하여 명확히 경고합니다. 이는 국제법상 선제적 경고의 의무를 다하고 상대에게 물러날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제3단계 강제 퇴거 및 차단, expulsion,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한다면 이제는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주로 제머잠매라 불리는 무인기 교란 전파를 발사하여 조종 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강제로 귀환시킵니다. 비살상 무기를 통한 소프트킬 서프트킬 단계입니다. 제4단계 방어적 격파 사격, 디스트럭션, 모든 수단이 통하지 않고 명백한 적대 행위가 지속된다면 지휘관과 병사들은 마지막 단계인 격파 권한을 갖습니다. 소총, 기관총, 대공포 등 가용한 모든 화력을 동원해 목표물을 물리적으로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드킬 핫킬입니다. 이 SOP의 핵심은 복잡함이 아니라 명확성과 합법성에 있습니다.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은 대응하자니 과잉 대응 같고 안 하자니 바보가 되는 딜레마를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SOP는 그 모호함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경고부터 격추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우리 군의 정당방위를 증명합니다. 마지막 격추 단계는 국제법상 자위권 발동으로 완벽하게 해석됩니다. 우리는 이 규칙을 공개함으로써 북한과 전 세계, 우리의 레드라인을 선명하게 그은 것입니다. 물론 전략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술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연불이겠죠. SOP 발표와 함께 우리 군은 대드론 전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짱돌 사건 직후 국방부는 긴급 예산을 투입해 전방 부대에 휴대용 안티드론, 건안티드론 간을 대거 보급했습니다. 전파를 쏘아 드론을 떨어뜨리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밤에 오거나 아주 작은 드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쏘느냐 라는 국정감사의 지적처럼 유관식별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과 연계하여 전방 지역에 최첨단 탐지 레이더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LI 진엑스1, 한화시스템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이 주도하여 레이더와 광학 장비가 소형 드론을 자동으로 탐지, 식별, 추적하고 재밍이나 격추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방어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방어를 넘어 공격적인 드론봇 전투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적 우위에 맞서 정부는 K-드론 육성 전략을 가동하여 드론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의 제언처럼 우리 지상군도 1인칭 시점, 자폭 드론인 일명 카미카제 드론을 대량 운용할 계획입니다. 유사시 수천, 수만 대의 자폭 드론이 벌떼처럼 날아올라 적의 전차와 장사정포 진지를 타격하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북한군에게는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 전략의 드론 버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안보 지형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평양은 극악무도한 대결 망동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지만 실질적인 맞대응은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의 핵심 동맹인 미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백악관과 펜타곤 관계자들은 한반도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자위권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드론 대응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과 같은 미 군사 전문가들 역시 어떤 무인기든 격추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이 이를 주저한다면 국민은 군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의 강경한 태도 전환을 환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번 무인기 대응 태세 전환은 단순한 전술적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전략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호한 도발에 당하지 않겠다. 우리는 회색지대의 안개 속에서 망설이지 않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명확한 레드라인을 긋고 그것을 지킬 능력과 배짱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은 이제 수동적인 방어자를 넘어 한반도 안보의 규칙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룰메이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달라진 위상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안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